박용국 시장은 1일 민선 7기 후반기를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 야외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시정 활동에 대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특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코로나19 사태 등 잇따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협조해준 16만여 시민들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박용국 시장은 이어 지난 2년간 7호선 연장과 석탄 발전소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남은 임기 2년도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용국 시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70년 역사에 처음으로 포천의 전철 7호선이라는 유치를 하는데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양수발전소를 비롯해서 제2순환도로 그 외에도 각종 우리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나 도사업들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해서 다 이뤄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시는 인구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런 인구보다는 순환된 도시로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시는 다른 도시가 갖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자연을 갖고 있어서 이런 자연을 활용해서 산업과 또 이런 주거와 또 이런 교육이라든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됩니다. 지난 2년이라는 세월은 기나긴 터널을 마치 빠져나온 그런 느낌이었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이제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또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스스로 알아서 잘 해결하면서 저희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15만 시민과 함께 반드시 저희들이 가야고자 하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40여 명의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간담회에선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박 시장은 그러나 당초 예정 시간을 넘겨 70여 분간 진행된 기자들의 질문에 명쾌, 통쾌, 상쾌로 남은 임기 2년간의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각본 없는 질문에 시종일관 자신감 넘치는 답변으로 기자 간담회를 견인한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NGN 뉴스의 정연수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언론인들과의 그 소통을 이렇게 중시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앞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히셨는데 우리 포천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무엇보다도 석탄발전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월 21일 날 부작위 패소도 했고 곧 이어서 항소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전략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특히 강력 대응이라는 방침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그 쉽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해결 방안 다시 말씀드리면은 히든 카드라도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관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스케이프의 양사혁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시장님이 발언을 하시기를 전임 시장의 잘못 그리고 일부 관계된 공무원들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숨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포천의 과거에 지금전에도 보면은 대기적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포천이라는 도시가 은지형의 도시라는 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성장을 하겠지만은 또 기업도 포천에서 잘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 우리 15만 시민들이 더 귀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라는 것은 이런 분지형의 도시에서 설립돼서는 안 되는 것이 결코 2015년도에 우리 시에서 석탄발전소가 사용 승인이 돼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었고 또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우리 시민단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고 반대를 한다기보다도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줄기차게 지난 6년 동안에 투쟁하는 이제 투쟁을 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석탄발전소가 건립되기까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잘못된 점들을 지적을 하면은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부작위에 대한 거는 당연한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내일 정도 저희들이 이제 항소심 자료를 제출하게 될 겁니다. 기 검찰에 상고를 해서 검찰에서 받아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항소장을 내일 제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래는 그 석탄발전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밑에는 신평공업단지에 대한 굴뚝을 일원화시켜서 그것이 완전하게 일원화된 다음에 가동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석탄발전소가 전혀 그거에 아무 관계없이 지금 그런 상태로 석탄발전소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법치국가에서 그분들이 법을 따지기 전에 부작위 신청을 하기 전에 그런 본인들의 잘못을 인식을 하고 뭔가 주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상업 목적만 통해서 아마 우리한테 부작위 소송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그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상당한 문서상으로 위험한 짓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정부의 허가를 받는데 제출했던 이런 사항들은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앞으로 저희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낱낱이 밝혀서 이 석탄발전소가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석탄발전소가 아닌 LNG 연료로 대체하는 것을 돈은 얼마가 들으냐 아니냐는 저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이 원칙대로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전임시장에 대해서는 전임시장들이 또 일부 공직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제 지시를 했으니까 아마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만 같아서는 잘못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민에 피해를 준 거라서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각오 속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방송통신사 신선철 기자입니다. 시장님이 그 인선 7기 전반부 많은 국가기관이 지금 이제 남은 2년 동안 완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업이 몇 가지가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앞서 이제 드린 자료를 보면은 지금 진행되는 큰 사업들이 현재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택지 개발 사업,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원체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컴팩트 시티, 소위 얘기하는 압축된 도시를 만들어서 약 한 100만 평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해 나가고 다음으로는 지금 민자고속도로를 통해서 신북 IC가 과거에 축소고개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도는 1, 교통량이 22,000대가 들었으면은 국도의 기능을 상실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5만 대 이상 정도 이렇게 지금 통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노선의 교통량의 물량보다는 남북 간의 도로에서 동서 간의 도로를 그리고 순환된 도로를 만들어지고 현재의 도로를 더 연장을 해서 만세교 또는 성동 검문소까지 가는 6차선 확포장 공사를 함으로 해서 교통량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수원산 터널이 56번 수원산 터널이 내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단기간에 종료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앞으로 4년 내로 완공이 되면은 모든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금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작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포천시의 군사작전용 활주로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링가랑동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각종 진행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지역에서 또 이게 시장이 다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또 그런 역전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2대1이 정주영 부사입니다. 7호선 이제 공사만 시작하면 되는데요. 차량 기지를 서로 지금 안 받으려고 떠밀고 있는데 차량 기지를 뭐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철도를 좀 더 유입할 수 있는 뭐 이런 전략이 따로 있으신지. 네,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원래는 연장 사업은 철도 연장 사업은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차량 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전철 7호선도 이제 연장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약 한 1,000억 대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고, 이제 4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진접까지 와 있는 경북대학교 남양주 분교의 앞에까지 와 있는 4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지창이 그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천을 연장되게 되면 아마 이제 포천 쪽에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GTX 신호선도 GTX 신호선은 현재 서울역에다가 승객들을 내려놓고 다시 대구의 차량 기지창으로 가서 정비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도권인 포천 쪽으로 해서 양주 쪽으로 해서 포천 쪽으로 들어오는 기지창을 저희들이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 GTX 신호선도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놓고 저희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예타 면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전략으로 그 남은 저희가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제가 2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집안에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두셋만 있어도 이 아이들의 성품을 다 알 수 없듯이 우리 일반 공짜 기관제까지 포함해서 약 1,7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성향들을 잘 분석을 하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 분위기가 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지금 작년 9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이런 바이러스하고 전쟁하면서 거의 바깥에 있으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논하고 대화하고 뭐 이럴 시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또 잘 하고 있었다. 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다. 지난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일이 꼼꼼히 나가서 다 챙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른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는 공무원들이 쉽게 알아서 줄 서서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였었고 우리 시 공무원들은 이 통장들과 함께해서 각기 마을로 돌아가서 꼼꼼히 다 챙겨서 주고 또 재난지원금도 마을로 찾아가서 꼼꼼하게 이렇게 다 챙겨서 그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거다. 그러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늦어지고 속도감이 늦게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맞서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잘 그 조직을 통해서 점검해서 좀 일할 수 있는 또 일하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서 좀 다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하는 정책에 대해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많은 분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저는 감소 안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논리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 주민등록 이전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나 군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뭐 한 1,000명 정도, 만 한 5,000명 이상.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16만 1,000명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는 사람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원들이 포천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일거양득이죠. 사람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를 또 포천에다 내고 이 소득에 관련된 것도 다 포천에 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6만 1,000명까지 갔었는데 실제적인 인구는 14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인구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게 나타나죠. 지금은 15만 한 8천 명 조금 넘어서 있습니다. 15만 8천 한 800명 정도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폭풍 막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앞으로 잠재력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아직 떠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인사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저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인사 발령이 아직까지 나지 않은 이유가 뭐 다음 주에는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언제쯤 나오나 뭐 그것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이제 인사하는 거는 이제 가벼운 인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정기 인사회는 그동안에 그 전에서부터 열심히 해왔던 일들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가평군, 남양주시 그리고 포천시가 광역형 화장장 MOU를 체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평군 경우에 현 군수가 민선 3선입니다. 앞으로 이제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군수는 유일하게 현 가평 군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포천시와 남양주시가 이번에 탄력을 받지 못한다면은 또다시 10년이라는 그 이상 세월이 또 지나가서 광역형 화장장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가평 군수 재임 시절에 앞으로 2년 안에 첫 삽을 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관 또 채찍을 좀 갖고 계신지요? 네. 화장장 문제는 이 장사시설 문제는 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안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평 군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2년 내로 삽을 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에서 정말 아주 좋은 이런 의견을 이제 제출해서 남양주시나 포천시는 똑같이 가평군하고 같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가평하고 포천시는 한 고장이다, 한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군민이나 또 포천 시민이나
같은 시민과 국민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수원산 56번 수원산 터널을 뚫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현리에서 가평현리에서 포천까지 5분 10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우리 가평하고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력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가평 교수님이 일을 잘하십니다. 아주 과거에 이제 공직 경험을 통해서 또 3번이나 3선을 하시면서 아주 좋은 경험을 갖고 일도 잘하고 계시고, 또 우리 남양주 시장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진취적으로 아주 일을 잘하고 있어서 본 사업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GN 뉴스 정현수입니다.